조선대학교 법학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차례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모신 분은 전남개발공사의 차장님으로 재직 중이신 허진호 차장님을 모시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기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번 학기 공부를 하시고 또 학교 생활이 그다지 재미없게 지금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학과에서 제공하는 이런 특강을 통해서 다소간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조금 더 의미를 버리지 않고 좀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지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 재직 중이신 허진호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조종실에 재직 중인 허진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전남개발공사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전액 출재한 지방 공기업으로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약 1조 158억 정도 되고요. 예산은 약 8,600억 정도 되고 현재 근무 인원은 정원은 136명에 13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라남도에 있는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관광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재생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태양광하고 풍력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남학신도시라고 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전남 남학신도시하고 나주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했고 장흥과 강진의 대규모 산단을 조성했었습니다. 저는 전남개발공사에 2007년도에 입사해서 현재 14년차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인사 채용 업무를 많이 했었고 계약 업무 그리고 지금은 경영평가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리고 직원 수도 130명 정도의 네네. 아주 정말로 공기업다운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택지개발 사업도 하시고 관광업도 하시고 관광 쪽으로는 네. 또 하시고 신재생에너지 요즘에 네. 그럼 부각되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택지개발 사업에 주력을 했었는데 이제 전남이나 비교 우위 에너지 자원이 풍력이랄지 태양광이 좋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력 사업을 좀 시프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이 특히 우리 차장님께서는 인사채용의 업무를 아주 수년간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저도 처음 듣는데요. 네.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네. 이 법학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전남개발공사는 어떤 공기업이고 그리고 차장님께서는 이제 무슨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루어진 특강은 지금까지 법학과에서 이루어진 특강과는 다른 컨셉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옆에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서 여쭤보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금 특강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면 향후의 특강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사전에 저와 차장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네. 질문표가 있어서 근거해서 질문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은 또 애드립도 좀 넣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세세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불경기여서 전남,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좋은 직장, 좋은 취업, 그리고 좋은 대우 이런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사회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특강을 들은 우리 법학 학생들은 전남개발공사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하시는 업무의 스케일도 굉장히 확장적이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 전남개발공사의 채용 규모는 이제 어느 정도이시고 또 채용 전형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위기겠죠. 네. 채용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전남개발공사 채용 전형과 뭐 경쟁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답을 간략히 드리자면 전남개발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8명, 19년도에 8명, 올해에는 5명을 채용했었는데요. 5명 올해 채용한 인원 중에서는 이제 행정직 2분 그리고 기술직 3분이 현재 한 달 전에 채용이 되셔서 지금 수습기가 3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3개월 뒤에 정시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채용 전형으로는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필기 전형과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일반 상식, 전공 총 40문항으로 된 시험을 보고요. 필기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면접 전형으로 갑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전공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으로 3단계 거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고 지금 취업 시즌이 어렵다 보니까 좀 치열할 수도 있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100대 1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에서는 약 70대 1. 그리고 면접은 필기 합격자의 5배수를 뽑기 때문에 5대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아무래도 전남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 요건은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소지가 전남이신 분, 그리고 전남 소재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세 번째는 본 적이 전남에 있으신 분은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군요. 최초에 보이는 경쟁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우리 이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어요? 네. 전남 광주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두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기 시험은 이제 문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필기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 상식과 전공인데 들어온 신입직원들에 물어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NCS나 이런 걸 다른 공기업 준비했던 과정에 같이 준비를 하면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질문이랑 또 질문 관련해서 준비도 많이 해오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네. 저희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 학생들을 위해서 네. 정말로 큰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네.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애드립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채용하실 때 다른 학과보다는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 학생들을 조금 네. 눈 여겨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주요한 경력이라든지 네. 또는 전공이라든지 네. 이런 좀 흐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허진호 차장님께서 보셨을 때 나 때와 지금의 신입 직원이 이렇게 다르다. 네. 네. 이런 또 인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취업 시즌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행정직과 기술직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법대나 법학과는 아마 행정직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좀 중요한데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나 경영학, 인문학, 사회학, 정치외교학과 다양한 경력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근데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만 지원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신입사원과 저의 인상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입사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에 대한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무슨 일 해야 될지 어리버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변하고 점차 개인 중심 성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좀 표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에도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직원분들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학교 때 못지않게 자격증 준비나 또 학위 취득까지 하는 직원도 있는데, 반면에 또 다른 직원분들은 뭐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왜 다른 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남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개인주의 성향을 드러낸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맞고 틀리냐,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큰 조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인성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그게 이제 좋은 말로는 아주 다양성 네. 확보가 되는 것이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주의 우려가 되는 뭐 그런 부분이 교차하는 것 같네요. 네. 학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은 다 그런 비슷한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행정직 분야에서는 법학, 그다음에 경영학, 인문사회학 뭐 이쪽의 학생들이 행정직으로 취업하기에는 좀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법학 학생들, 법학을 전공한 취업 준비생들이 공기업에 입사하면 다른 전공에 비해서 아무래도 법학이라고 하는 전공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또 보직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법학 전공 학생들이 이제 전남개발공사에 취업했을 때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기업에 또 취업하려면 특히 법학 전공을 한 학생들은 어떻게 좀 특성화를 시켜서 준비를 하면 그 취업에 유리할지,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법학과 출신의 직원분도 저희 공사에 재직 중인 분이 몇 명 계시는데, 실례로 저희가 2018년도에는 따로 법률직 1명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법률직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분은 신입 직원을 한 명 뽑았었습니다. 네, 다만 경력이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있으시는데, 로스쿨 졸업하시고 변호사 시험 보시다가 안 되셔가지고 저희 공사에 지원하셔가지고 입사하셨습니다. 그분 현재 공사 규정과 소송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그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법률직을 따로 징계를 두고 채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행정직으로 통합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법대 나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아무래도 이제 법이나 이쪽에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계약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관련된 인사 채용이 있을 때 인사에서는 뭐 근로기준법이랄지 이런 법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수행하시고, 또 아무래도 법에 대해 이해도 빠르셔가지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학위랄지 외국어 성적이랄지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중요치가 않고요. 최근 입사한 신입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NCS하고 그리고 전공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충분히 저희 공사나 다른 공기업에 입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질문이 좀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법학 전공한 학생들이 이렇게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팁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학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준비를 좀 더 틈틈이 더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NCS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취업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사도 요즘에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개발공사 면접 전형에 대해서 제가 요 근래에 들어오셨던 신입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질문이 주로 나왔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입사했을 때 준비를 했습니다만 스터디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출 문제랄지 재직 중인 동문이나 선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한 것 같습니다. 면접으로는 이제 전공 면접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면 뭐 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렵지 않은 수준 내에서는 뭐 질문이 들어간 것 같고요. 뭐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전공에 대해서 간단한 소양 정도는 물어본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이 좀 중요합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나누는 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에는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국이 안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방역 체계가 우선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 돼야 할 것인지 이 찬반 토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주제가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막연하게 감정이 호소해서 답변을 하거나 면접을 준비하기보다도 이번에 합격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수치, 통계적인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한 상황에서 바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있으면 또 대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고득점을 얻던 것 같고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별 면접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조직에서 편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지시했을 때, 근데 그 편법이 조직에 이익이 됐을 때 면접 응시자 당신께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한 면접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준비하실 거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거 NCS, 한국사, 전공 이 세 가지를 필히 갖춰두시고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합격하시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남개발공사, 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사 경험은 미천합니다만 일반 사기업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학생들이 진로 설정을 할 때 사기업으로 가는지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가는지에 대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도에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 차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재직 중이신데요. 글쎄 어떻습니까? 그 차장님께서 처음에 회사 들어가셨을 때는 네. 정말 회사의 말 그대로 초창기였을 건데 그때 당시에 회사의 분위기하고 또 지금의 이제 그 회사의 분위기가 업무적으로 또는 뭐 정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네, 저도 벌써 입사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예, 만 60세 정년 기준으로 봤을 땐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 아무래도 회식도 자주 했었고 또 술도 자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뭐 단체 활동이랄지 근무가 있으면 다 같이 직원분들과 함께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추억들이 저에게는 참 좋은 직장 생활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들어오신 이제 신입 직원들은 아무래도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개인 중심 성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조직보다도 워라밸 중심으로 가는 문화가 있어서 저희 조직도 예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 신입 직원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다만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 조직이라는 게 이제 저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왜 제 선배 세대들의 그 기존의 조직 문화와 후배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균형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 공사에서는 전 임직원 필독 도서, 추천 도서를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 난 이후에 나도 꼰대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후배 직원들 뭐 술 사주거나 밥 사줘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진짜 후배 직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어려운 게 무엇이며 힘들 때 바로 알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요. 점차 조직 문화도 자유롭고 워라밸이 중심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도 좀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하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복장도 자율복장이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님뿐만 아니라 경영진께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세세한 사항까지 잘 챙겨주시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셔서 했을 때 공사의 그 사장님 등이 보시면은 아주 그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아는 우리 차장님은 전혀 그 이런 소통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네. 성격도 참 좋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주의를 잘 살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 회사 내에서 크게 신망을 받는 그런 관리자로서 더 이렇게 성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허진호 차장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겠죠. 그리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도 그렇고 또는 보수 이외에 좀 누릴 수 있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그 전남개발공사를 재직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자부심 이거는 꼭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학생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들으신 취업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공기업의 특징인 정년 보장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급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 공기업인데 중앙 공기업 수준은 살짝 아쉬운 정도지만 그래도 타 공공기관 대비해서 급여 수준 높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었습니다. 전국 1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과급도 직원 성과급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서 아무래도 올해에서는 가장 전남개발에서의 큰 수확은 이 경영평가 외부평가로부터 전국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나 사업이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 시작 마치고 나면 그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성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블루오션 분야, 다른 공사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본인이 커리어를 쌓고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전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희망 근무 부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본인 적성에 맞게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부서에 희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인사 조치에 있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교육 제도도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연간 50시간 이상 직무 교육 플러스 소양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 기관에 가서 전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저도 재직 중에 학위를 취득했습니다만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에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 선배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순환근무, 근무지 이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 소재하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으신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요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대학보다 좋은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부럽습니다. 아니 조선대학교가 좋은 것 같은데. 자, 굉장히 그 좋은 회사이다. 그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그 외의 환경적으로도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다니실 때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그 경영평가에 있어서 전국 1위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유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남개발공사의 공사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어떠하고 또 구체적으로 직원 복지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공사는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낮습니다. 공사에 한번 입사를 하시게 되면 계속 끝까지 전남공사맨으로서 근무를 퇴직까지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신입 직원들의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광주 전남에서 평생 고액 연봉 아니더라도 꽤 만족하면서 평생 직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복지 포인트 뭐 많이 지급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뭐 문화체육비 지원, 그리고 휴양소, 학예 휴양소랄지 동계 휴양소랄지 휴양소도 지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좀 일과 가정 양립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워라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플렉서블 타임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에는 전 직원이 6시 땡 하면 다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막내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리버설 데이도 운영하고 있고, 아무튼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 계속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꼭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과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싶다. 네. 이런 욕심과 갈망이 생깁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 특강을 들으시는 우리 법학과 학생들 여러분들도,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전남개발공사의 입사를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꿈이 꼭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 특강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만, 이 특강을 기획하기를 잘했다. 네, 우리 허진호 차장님을 모시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보시면서 많은 걸 가져가시고 느끼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에만 합격해도 거의 가문의 영광이다 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또 어렵지만 공기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생각에 민간기업하고 그리고 공기업과의 큰 차이점, 여러 가지 뭐 강론도 있고 총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편하게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전남개발공사 입사하기 전에는 민간기업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직은 했습니다만,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조직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극대화, 오너 중심의 경영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도 실적이나 성과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공익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익과 수익에 대한 조화가 다른 것보다 중요시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랄지 사회적 가치, 현재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가치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의 준수, 이러한 공익적 활동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균형감을 좀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분위기나 업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페이퍼워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건으로 했을 때 보고도 많이 하는 문화가 있는데, 취업하실 때 이제 특히 이거 팁을 드리자면 한글이나 엑셀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입사하셔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상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재직 중에 학교 다닐 때 뭐 인턴 경험이랄지 뭐 해외 봉사활동, 해외 연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재개발 부서나 특정 부서에서는 그러게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별 전공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분이 취업하시기도 유리한 것 같고요. 입사하셔도
충분히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게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공기업이 이제 예전에 철밥통 이미지가 아니고 성과 중심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저희 공기업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 회사를 들어보았지만 실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저부터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이 전남개발공사가 굉장히 많은 업무 또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택지공사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굉장히 이 확장성이 큰 스케일이 큰 업무를 주로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전남개발공사가 했었던 몇 가지의 사업 중에서 좀 친숙하거나 이해되거나 대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으셨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개발공사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좀 포괄적 사업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빠르려면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미래에셋의 매각은 됐습니다만 여수에 있는 경도 리조트를 저희가 조성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남은 관광 인프라가 좀 열악했었고 여수나 이런 좋은 첨예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주도랄지 다른 타 시도에 대비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여수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했었습니다. 골프장 24호를 건설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사업을 하고 지금 경도를 미래에셋에서 개발할 수 있게 지금 매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관광 사업 또 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암과 여수에 한옥 호텔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사에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F1 경기장, 지금은 F1 경주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365인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랄지 국내의 유수 자동차 회사에서 시험 주행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운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여수경도 리조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골프도 쳐보고 했는데 네. 갈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시설, 아름다운 환경이 더욱 잘 자연과 어우러져서 개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하셨군요. 제가 그리고 F1 경기장 여기도 그 전남개발공사에서 하셨다고 말씀드린 건 처음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F1이라고 하면은 자동차의 스포츠 경주의 메카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 인상 깊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도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얼마만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확장시켜 가실지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어느덧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 취업을 준비하는 특히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느 대학, 어느 학과보다도 우리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생들만을 위해서 우리 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특강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업할 당시에도 한 자릿수 채용, 최악의 경쟁률, 그리고 불경기라는 세 가지 부정적 단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취업난에 그 경험은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뿐만 아니라 코로나까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라고 저도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도 이제 뭐 라떼 얘기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도 경험담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기소개서를 100번 이상 써본 적도 있었고 최종 면접에서 좌절을 맛본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는 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다기보다도 이제 선배로서 법학과 학생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히 좀 준비를 하시고 지금 학 준비하시는 것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CS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전공 이 세 가지를 가장 준비를 잘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면접은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면접도 기본적인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낯선 환경이나 급격한 변화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마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께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학과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오늘 평일인데 회사도 결근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연차 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말에 좀 연차가 좀 많이 남으셨었나요? 뭐 그래도 없어도 내서 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개인적으로 우리 허진호 차장님의 성품과 그리고 업무적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런 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곁에서 새롭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특강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을 모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남개발공사의 허진호 차장님을 모시고 조선대학교 법학과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취업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신 허진호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이 특강을 보는 우리 많은 학생들도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속 깊이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하고 가죠. 네, 좋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법학과 여러분들 화이팅!